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에선 연일 물난리가 나고 있지만 경북 동해안은 계속해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도 33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도 덥고 습하겠습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영덕과 울진,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장마가 지난 후에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적도에서 올라오는 태풍이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더 끈끈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에는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상정보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흐린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포항이 33도, 영덕 32도, 울진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내내 흐린 가운데 목요일에는 한 차례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전국 최하위, 반면에 제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1위, 경북의 안타까운 의료 현실인데요. 이런 결과는 경북의 턱없이 부족한 의대 정원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북 지역 의과대학은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유일하고 정원은 49명에 불과합니다. 통계 자료를 낼 때마다 경상북도와 자주 비교되는 전라북도를 살펴볼까요? 전북은 인구 181만 명에 의대는 전북대와 원광대 2곳, 정원은 235명입니다. 2018년 2월 남원에 있는 서남대가 폐교하기 전 전북의 의대 정원은 284명까지 갔었습니다. 현재 인구 10만 명당 의대 정원은 경북이 1.8명, 전북은 12.9명, 7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구에 의대가 많아서 그렇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구 경북의 전체 인구는 517만 명에 의대 정원은 351명, 인구 10만 명당으로 계산하면 6.8명이고 광주, 전남, 전북은 인구 511만 명에 의대 정원 485명,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9.5명입니다. 게다가 경북 몫으로 배정된 동국대 의대는 경기도 일산병원에서 주요 실습을 하고 졸업생 대부분이 경북을 빠져나갑니다. 이곳에는 상급 병원이 없어서 경기권 등에 환자가 이송되는 현실을 맛보았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곳에 반드시 공공의료 연구중심 의과대학이 필요하고 게다가 우수한 연구 인프라와 고급 인력을 두루 갖춘 포항은 의료산업 선진화에 꼭 필요한 이른바 의사과학자 등 바이오 전문가 양성에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에는 방사능 가속기, 바이오 관련 연구소, 기업, 그리고 최고 수준의 대학이 있어 최첨단 과학기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만큼 연구 중심의 의과대학 설립의 최적지입니다. 의사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바이오 의료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 기회를 주는 것.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로 들립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어제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측이 임금을 2.1% 삭감하겠다고 밝혀 노조가 파업에 나섰는데 전면적인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앞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원들이 사측의 임금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파업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 4,900여 명이 공동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지부는 90.9%의 압도적 찬성률로 광양지부도 68.5%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에서 포항 지역 사측은 임금을 2.1% 삭감하는 안을 제시했고 광양 지역 사측도 동결안을 제시했는데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의 임금은 이 포스코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본사 앞에서 저희 적정 임금을 책임지라고 지금 분파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원청인 포스코가 설비 투자를 줄이고 발주 금액을 낮게 책정해 결국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포스코가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면적인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경쟁으로 저단가로 들어가다 보니 공사 금액은 갈수록 줄어들게 되고 업체들도 경영에 위기가 오게 되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철강 경기 불황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노조 측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자재비나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는데 포스코에서는 설계비가 전혀 상승이 되지 않고 있어요. 평균 한 해에 한두 회사씩 문을 닫습니다. 경영난에. 플랜트 건설 노조의 전면적인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조업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부지의 시축이 철거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어제 세종시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시축이 철거 작업이 강행될 경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포항 지역 주민들과의 무력 충돌이 우려된다며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축이 보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시축이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시축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끝내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수들을 폭행하고 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철인 3종 경주시청팀 주장 장모 선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선수는 지난 6월 숨진 고 최숙현 선수와 동료 선수들을 폭행하고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에 장세호 전 칠곡 군수가 선출됐습니다. 장 위원장은 수락연설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역 인재를 발굴하는 등 외연 확장에 힘쓰는 한편 당정협의회 정례화, 민주연구원 분원 설치, 지역위원회 활성화 등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칠곡 군수에 당선된 장세호 위원장은 현재 고령성주 칠곡 지역위원장,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이 우여곡절을 딛고 이제 본격 추진됩니다. 2024년 착공해 2028년 개항할 예정인데요. 경북의 지도를 바꾸는 큰 변화가 기대됩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14일 의성 비안 군위 소복 공동 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최종 이전 부지로 확정 의결합니다. 최종 이전지 선정 과정이 1년 6개월 정도 지연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공항이기 때문에 군공항 절차, 민간공항 절차,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지원시설, 공항 신도시라든가 광역교통망 이렇게 세 가지 절차가 동시에 시행되어야 됩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은 각각 기본 계획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데 2024년 착공에 2028년 동시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공항보다 2.2배 큰 규모로 유럽과 북미 등 중장거리 국제 노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건설됩니다. 경상북도는 의성과 군위에 각각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항공 클러스터를 만들고 공항 경제권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소멸 위험 지역 두 곳의 도약과 함께 항공산업을 유치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경북에 마련되는 동시 효과가 기대됩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도 추진됩니다. 통합신공항과 대구를 잇는 공항철도가 건설되고 중앙고속도로도 확장됩니다. 공항 건설이라는 직접적인 경제 효과에 교통망 구축과 연관 산업을 더한 생산 유발 효과가
36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TK판 뉴딜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항과 연관된 그 배후 도시, 뭐 인천이나 이런 사례를 봤을 때도 아마 지역적으로 큰 그 경제적인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이 듭니다. 공동 유치 신청 막판 과정에서 소외감을 갖게 된 의성의 민심을 달래고 사업 본궤도에서는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동 협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영남권 대표 여름축제인 봉화 은어축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22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축제로 개막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유튜브에 전용 채널을 개설해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제공하고 현장 축제를 위해 양식한 은어는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내년 이맘때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그야말로 물반 사람반을 이뤘던 봉화 내성천. 축제 첫날 떠들썩한 개막식이 사라지고 자연으로 은어 수천 마리를 돌려보내는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축제 개최 22년 만에 온라인 축제로 전환한 겁니다.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온라인 은어축제의 주 무대는 유튜브입니다. 봉화구는 전용 채널인 봉화은어TV를 개설해 주말부터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와 셰프들이 은어를 잡고 요리하고 먹는 영상을 보면서 랜선 너머로 축제를 즐기는 방식입니다. 가수 공연도 무관중 형태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어 드라이브스루도 등장했습니다. 은어를 사려는 차량들이 양어장 앞에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봉화구는 현장 축제를 위해 준비한 은어 30만 마리를 소비하고자 은어를 시중가 절반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드라이브스루 하면 뭐 햄버거나 이런 거 사 먹을 줄 알았지 은어 드라이브스루는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신선한 경험이긴 하네요. 온라인 축제 개최는 지난달 보령 머드축제 개최 이후 전국 두 번째, 경북 최초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언택트로 이렇게 많이 전하는 데는 패러다임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도 소개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온라인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넘어서 전국 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은어축제의 계기로 만들겠다. 문경 찻사발 축제도 오는 12월 온라인 축제로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온라인 축제가 언택트를 지향하는 코로나 시대 축제의 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최근 포항 지역에서 맨발 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포항시는 맨발 걷기에 적합한 도시숲과 해수욕장 8곳을 맨발로 8선에 선정했습니다. 맨발로 8선은 송도 솔밭과 해도 도시숲, 흥해 북천수 등 도시숲과 영일대 해수욕장, 흥해 용한리 해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는 이들 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세족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맨발 걷기는 지압과 접지 효과를 통해 심혈관계 기능 개선과 불면증 해소, 면역력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분뇨 수거 노동자들이 적정 임금이나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행정기관의 대응은 문제 없는지 윤영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018년에 시행한 분뇨수수료 원가 분석 용역 결과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분뇨 처리 비용을 정하는 근거 자료입니다. 대구 중구의 경우 직접 노무비는 5억 1천만 원, 복리후생비 3천만 원, 업체 이윤 1억 6천만 원에 관리비 7천만 원까지 1년에 모두 18억 6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이 18억 6천만 원에 중구의 1년 분뇨 발생량 8만 1,000톤을 나누면 톤당 2만 2천 원이 나오고 이 금액이 시민들이 내는 비용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노무비 중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4억 6천만 원, 낙찰 예정가의 90%에 낙찰됐다고 가정할 때 4억 2천만 원 정도지만 이들이 실제 받은 돈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노동조합의 주장입니다. 12명이 근무한다고 계산했지만 실제 투입된 노동자는 8명이고 작업복과 비옷, 마스크와 방한모 등 복리후생비도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처럼 노동자들이 덜 받은 돈이
대구 중구에서만 지난 2016년부터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합니다. 업체에서는 분뇨 처리 수수료가 다른 지자체보다 낮아 실제 받아야 할 돈의 70% 정도만 받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억울하고 또한 이제 그 밑에 있는 근로자들은 업체들이 난립되어 있으면서 업체들이 가져가야 되는 이윤 거의 뭐 회사별 한 달에 뭐 기본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렇게 들고 가야 되니까 그걸 들고 가보고 나면 이제 돈이 없는 게 맞고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또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 연속입니다. 문제는 구군의 대응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 같은 민간 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책정된 임금과 퇴직급여 지급 등을 위탁기관, 즉 구군청이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구군청들은 지침 발표 이후 새로 업체와 계약할 때나 지키는 규정이라며 기존 업체들의 인원 부풀리기나 필수 장비 미지급 등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사람 운영하면 본인들이 거기서 그 비용 내서 다 처리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어떻게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몇 명을 쓰라 그렇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노동조합에서는 분뇨 수거 업체들과 함께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대구 중구청장과 대구시장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울릉공항이 당초 시계 비행에서 계기 비행도 할 수 있는 공항으로 건설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기본 계획 변경안에 각종 항행 안전시설이 추가돼 주 야간에도 항공기 계기를 통해 이착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또 울릉공항 부지 면적도 당초보다 17,000여 제곱미터가 늘어난 43만여 제곱미터로 증가했고 헬기와 소형 항공기가 계류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됩니다. 울릉공항은 울릉읍 사동리 사동항 일대에 6,6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울진과 영덕 수영장이 잇따라 문을 열었습니다. 울진구는 어제부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다시 열었고 영덕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수영장을 재개장했습니다. 영덕과 울진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간별로 50명 이하로 입장객을 제한하고 하루 2차례 이상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찰과 함께 상습 정체 도로 3곳에 신호 연동과 주기를 변경해 교통 흐름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계림구 삼거리에서 현곡면까지 용담로와 산업로 근화여고에서 청강사까지, 강변로 금장교에서 터미널까지의 통행 속도가 평일 기준 시속 34.4km에서 42.7km로 24% 개선됐습니다. 또 국도 7호선 외동급 구간도 시속 30.4km에서 38.3km로 빨라졌습니다. 경주시는 신호 개선 외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준공해 충효동과 시내 주요 구간의 교통 흐름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사정동 경주공구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도로에 다음 달까지 여성 아동 안심 귀가 시범 거리를 조성합니다. 안심 귀가 거리는 어두운 골목에 노후 보완 등 32기를 LED로 교체하고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이 적용된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주시는 황성동과 성건동에도 노후 담장 도색과 안전 펜스 설치 등 범죄 예방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등록되지 않은 콤비보트를 운항한 50대와 무면허로 수상 오토바이를 탄 40대가 포항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지난 2일 오전 11시쯤 포항시 연암항 200m 해상에서 무등록 콤비보트에 지인 8명을 태우고 불법 운항한 혐의로 59살 A씨를 검거했고 이어 오후 4시 50분쯤에는 포항 송도해수욕장에서 가족 소유의 수상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42살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도 덥고 습하겠습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영덕과 울진,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장마가 지난 후에 뜨거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적도에서 올라오는 태풍이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더 끈끈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부지방에는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 계획이 있으시다면 기상정보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흐린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경주와 포항이 33도, 영덕 32도, 울진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는 내내 흐린 가운데 목요일에는 한 차례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